자, 정말 뜨거워지는 정치권, 특히 대선, 요동치는 대선판. 오늘 여의도 중계석에서 사이다 토론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의 주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이 네 분이 어제 토론했던 거 몇 마디 좀 저희가 추려서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에는 또 안철수 후보가 퀴즈까지 냈습니다. 예.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이냐. 자, 일단은 어제 TV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총평부터 이거 전재수님께서 예. 먼저. 많은 국민들이 아마 어제 이 TV 토론을 보셨을 텐데요.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1997년 이후로 근 20년 만에 최고의 시청률을 이제 자랑했다. 네. 예. 그러니까 39% 네. 시청률이거든요. 예. 이게 1997년도에 이제 55% 시청률 이후에 네.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 앞전에 바로 2017년도 대선이 예. 이제 한 22% 뭐 21% 시청률이 이래 되거든요. 예. 근데 39%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우리 국민들이 대선 후보들의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라든지 네. 국가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비교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청률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네. 이런 토론을 좀 왜 안 했냐.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이제 토론을 기피하고 토론을 좀 피해 다니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토론회가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경제, 민생에 대해서 시종일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안정적으로 좀 한 것 같아. 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혜진 의원님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예, 토론을 앞두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았던 게 예.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윤 후보는 토론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 좀 약간 좀 기피하는 듯한 모습이 아니었느냐, 네.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출마하고 초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제가 이제 후보 특별 보좌역이어서 예. 이제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많은 편인데 예. 옆에서 보니까 바뀐 것 같다. TV 토론의 본질도 많이 예.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다. 본인이 물론 이제 말을 더 뭐 상대 후보들보다 더 잘하겠다 이런 자신감은 아니고 네. 유권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력에 있어 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않는다, 한번 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예. 그렇게 답변해놓고도 사실은 이제 후보를 이제 돕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조마조마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을 보고 나서는 예.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흐뭇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예. 이제 토론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법정 토론이 3번 있는데 뭐 그 이상으로 해도 예. 저는 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대당 후보에 대한 또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예.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예. 2월 15일부터 이제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형식의 조합을 통해서든지 양자 토론이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금 출마해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경제적 식견이 뛰어난 예. 김동연 후보와 양자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양자 토론, 또 3자 토론, 또 4자 토론, 또는 이제 방송국이 주관사가 돼서 하든 아니면 유튜브가 주관사가 돼서 하든 뭐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조합의 TV 토론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 이제 지겹다 그만해라 라고 하실 때까지 좀 그런 토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기왕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을 통해서 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시종일관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경제와 민생 이번 네. 대선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시종일관 집중을 했다라면 윤석열 후보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질문과 답변을 할 때 고개를 숙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좀 머리 이 가운데를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연출이 됐고 이전에 이제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 보지 못했다. 네. 집이 없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청약통장인데 네.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 보지 못했다라고 했던 그 수준에서 전혀 이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청약통장 만점을 세상 천지에 4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서울의 청약통장 그 커트라인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60점 좀 더 되는데 청약통장 만점을 4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보지 못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그 수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가장 체감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고 한데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 민생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 그 딴 나라에서 살다 오신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제 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RE100 같은 경우 네. 이건 사실은 2014년부터 지금 10년 가까이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RE100에 동참하지 않으면 지금 2021년도 작년도에 이제 KDI가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반도체 수출이 15%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수출 같은 경우는 31%가 줄게 돼 있고요. 디스플레이 수출 같은 경우는 40%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RE100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소위 말해서 내놓으라 하는 삼성, LG, SK, 한화 뭐 이런 기업들도 전부 동참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RE100을 몰라요. 세상 천지에. 우리 네. 국민들께서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 성장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RE100을 모르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청량통장 발언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라든지 국가 경영 능력이 과연 있냐 이런 이제 가혹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혜진 의원님 평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예. 제가 볼 때 RE100을 몰랐던 게 아니고 저도 RE100을 아는데 그 순간에 화면을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질문할 때 발언도 약간 뭐 알리100인지 뭐 하여튼 약간 그래서 얼른 못 알아들었는데 후보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내분 토론하다 보면은 또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육성으로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그 처음부터 이제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100% 이렇게 딱 이야기했으면은 바로 답변했을 텐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역질문했던 것뿐이고 이제 그 용어로 설명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바로 딱 답변했거든요. 그 불가능하다. 바로 답변했던 거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개념 그거 또 그에 대해서 자기 판단에 이미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답변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나왔을 때 사실 윤석열 후보가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RE100이라는 그 말이 뭐냐고 물어봤던 게 그 발음 그 본인이 말한 그게 뭐냐고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을 정도니까 시청자들은 뭐 또 편하게 듣는 입장인데도 이제 그 영어로 설명하니까 RE100이구나라고 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거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또 정리가 잘 돼 있고 편안하게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 TV라는 거는 이게 감성 매체이기 때문에 말을 막 많이 하고 현란하게 하고 막 그냥 어려운 용어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고 자기 생각이 분명하구나라는 느낌을 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성공한 토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어차피 양강구도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의 그 평가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대부분 다 워낙 평소에 이제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토론도 잘하실 거다라고 이야기 그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TV라는 매체는 말 많이 하고 현란하게 하고 막 용어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느냐 안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소신껏 이야기하느냐라는 이 느낌이 남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그 점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대장동 이슈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그 직전에 이제 그 사모님 관련해서 이슈가 막 터져 나오니까 그 부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평소답지 않게 상당히 좀 수세적이고 좀 위축되어 있는 느낌. 그런 아주 그냥 대차게 아주 그냥 그 토론을 막 주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비하면 오히려 반대였고 윤 후보가 오히려 토론을 주도한 그런 토론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알리 100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재차 물었습니다. 재차 물었고 그래서 재차 답변을 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알리 100은 불가능하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알리 100이 불가능하면 우리 지금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이거 수출길이 다 막힌다니까요. 100%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100%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 막힌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미 삼성, LG, SK 하나가 전부 다 동참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 BMW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미 알리 100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 구매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알리 100도 모를 뿐더러 재차 물어서 설명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알리 100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성장 전략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산업용 전력을 생산하는 걸 재생에너지로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게 목표시는 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100% 그걸 달성한다. 나머지 에너지는 쓰지 않고 전력을 공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현실적인 한계를 얘기한 것이다. 알리 100하고 이제 EU 텍소노미가 같이 붙어다니는 거거든요. EU 텍소노미는 아예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뭐 긴장해서 몰랐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두 분과 함께하는 대선 여의도 중계석 잠깐 광고 듣고 돌아서 이어가겠습니다.